이번 시간에는 엘보 용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보 용접을 하러 가기 전에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중요 사항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엘보에 대한 가접은 다 해놨고 이제 용접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용접 자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작업대에 정면에 서서 이렇게 용접을 하려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떼우고 나면은 자세가 불편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용접하다 보면 간섭이 생겨서 막 이렇게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생기죠. 그래서 간섭 없이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접 같은 경우에는 안 끊고 진행하는 게 일단 유리합니다. 결함 같은 경우에는 첨과 끝에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중간 부분에 뭐 물이 샌다 이런 거는 용접 실력이 부족한 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접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잘 하시는 분들도 용접 시작부 그리고 연결부 마지막 부위 이런 데 결함이 항상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끊고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세 같은 경우에는 안 끊고 할 수 있게 작업대에서 옆으로 서든지 앉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접할 부위 반대편 파이프를 손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용접봉을 드시고 용접을 이렇게 파이프를 회전시켜 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 갔다 하면 손을 바꿔 잡아서 또다시 절반, 두 번만에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에 돌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처음 시작부에 슬래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만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부위가 하나를 이렇게 떼우고 또 반대편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떼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에너지 관리 기능장이나 배관 기능장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레듀셔가 들어가게 됩니다. 레듀셔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레듀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도냐, 용접할 때 꼭 챙겨 오셔서 다이에 접지되는 면이 있습니다. 접지, 이게 회전을 시키다 보면 지금 나사 가공을 해놨죠. 나사 가공 부위가 접지가 돼서 치직치직해서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짝씩. 그럼 나중에 부속을 연결할 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이 나겠죠. 이미 용접을 다 해놨는데 나사부에 문제가 생긴다면 뭐 일찍 귀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 접지되는 파이프에 레듀셔를 손으로 감아주면은 지금 다이 접지가 부속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실 수가 있겠죠. 반대편 할 때는 마찬가지로 레듀셔를 반대편 접지면으로 옮겨서 해주고 그 다음 돌려가면서 떼울 겁니다. 다이에 정면으로 서게 되면은 회전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 또는 좀 실력이 있으시더라도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용접의 변형을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전 시간에 엘보의 직각을 딱 맞춰서 가접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용접을 다 하고 나서도 직각이 유지가 돼야겠죠. 근데 가접할 때 직각을 딱 맞춰 놓으셨다 하시더라도 직각이 변형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안 가도록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보를 기준으로 안쪽 좁은 쪽이 있고 그 다음 바깥쪽 긴 구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용접 포인트가 두 포인트예요. 하나, 두 포인트죠. 자, 방향이 한 포인트는 긴 쪽이 먼저 떼어지게, 한 포인트는 짧은 쪽이 먼저 떼어지게 용접을 하셔야 변형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엘보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긴 쪽이 있고 안쪽 짧은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면, 엘보의 옆면이죠. 옆면. 반대면도 옆면이 있죠. 옆 불떼기. 지금 안쪽 바깥쪽 말고 옆면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일단 데이터를 잡기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엘보의 옆면, 이쪽 면이나 아니면 반대쪽 옆면을 항상 시작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페인트 마카로 이렇게 옆면에 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을 기준으로 출발점을 항상 잡습니다. 한쪽은 엘보를 여기 옆면을 기준으로 해서 긴 쪽부터 용접을 해서 작업을 하고, 반대편은 안쪽부터 떼워지게 시작 부위는 여기로 잡아서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냐 하면은, 제가 요 가접을 중심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바깥쪽부터 떼우게 되면 먼저 떼운 쪽으로 조금 휘어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점을 기준으로 먼저 떼운 쪽 안쪽으로 떼었죠. 그러면 이거는 안쪽으로 조금 휘어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쪽, 이거는 이쪽, 약간씩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직각이 유지가 돼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한쪽도 안쪽, 한쪽도 안쪽을 떼어버리면 나중에 직각보다 훨씬 직각이 작아집니다. 반대로 양쪽 다 바깥쪽으로 떼어버리게 되면은 직각이 벌어지게 돼요. 잘 모르셨을 건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게 틀어지게 되면 나중에 제품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꼭 떼어주시고,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점만 같은 선상에 맞춰주시면, 시작점만 같은 선상 맞춰주시면 자연스럽게 이 방향대로 한쪽은 바깥쪽, 한쪽은 안쪽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접 회전 방향을 신경을 따로 안 쓰더라도 같은 면, 지금 같은 선상, 여기서만 시작점을 똑같이 해주면 자연스럽게 회전 방향은 한쪽은 바깥쪽, 한쪽은 안쪽으로 교차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게 용접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시작을 제가 여기서 했습니다. 자,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바깥쪽부터 떼워졌습니다.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시작을 여기서 했죠. 그럼 같은 선상에서, 같은 면상에서 자, 또 시작을 하면 쪽쪽쪽쪽쪽쪽쪽쪽 좀 전과 똑같은 방향을 돌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안쪽으로 떼워지게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근데 반대로 뒤집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한쪽은 이 면에서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안쪽부터 떼어졌어요, 엘보가. 자, 반대편은 같은 선상이 아니고 반대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쪽쪽쪽쪽쪽쪽 좀 전과 같이 안쪽부터 또 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형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가접을 해놓은 상태에서 페인트 마카로 같은 선을 이렇게 한 면에다가 이렇게만 그어주시면, 나는 이쪽이든 이 면에서 이 가접 포인트에서 용접을 시작하겠다, 요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한번 봤으니까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접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제가 자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세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이에 접지되는 면에 레디셔를 감아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다이에 접지가 돼서 스파크가 일어나더라도 나사부는 보호가 되겠죠. 자, 전류는 제가 110으로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부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게 타이밍에 맞춰서 잘 돌려주셔야 됩니다. 용접부가 항상 12시에 머물 수 있게 돌리고 찝고, 돌리고 찝고, 돌리고 찝고, 돌리고 찝고, 돌리고 찝고, 돌리고 찝고. 돌리는 타이밍을 늦추게 되면은 물이 아래로 쏟아져서 사진 용접이 돼버리면 용접이 똑바로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물이 아래로 처지게 되면은 녹아서 붙는 게 아니라 덮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녹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자, 반 정도 돌려주고 반대편 가적까지 오면은 용접을 끊어주겠습니다. 자, 용접부에 슬래그를 일단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 위에 있는 슬래그는 접지를 나중에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자, 이렇게 용접 비드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끊어 먹은 자리에부터 조금 앞에부터 아크를 발생시키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잡으시고, 잘 돌려주셔야 됩니다. 타이밍을 리듬을 맞추면서 찍고 돌리고 찍고 돌리고 찍고 돌리고 찍고 돌리고.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용접물 비드에 집중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연결해주고 식는 거 보고 크레이터 처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슬래그 제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드가 이쁘게 융착이 안 된 곳 없이 일정하게 용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자세는 이렇게 두 번만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반대편을 용접할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용융풀을 촬영을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용접 시 아크 봉을 아크가 발생했다 해서 갖다 대놓고 용접을 하는 게 아니라 터치만 해서 아크 발생 후 아크 길이를 약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봉을 살짝 띄워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슬로우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자꾸 넘어간다. 조심하고. 다시 밑으로 당기고. 튕길 수가 없어. 계속 앞으로 굴러가. 카메라 쪽으로 약간 돌려. 오케이. 연결 부위를 출발하실 때는 물이 끓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일자로 조금 진행하신 다음에 열을 충분히 먹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드 넓이가 일정하게 녹을 수 있게 물 넓이를 잘 보셔야 돼요.
물이 이별량을 이제 조절해 가면서 너무 넓어지면 구멍이 날 거고 너무 좁으면은 안 녹을 거고, 그래서 찍고 머물고 있는 타이밍과 식히는 타이밍을 조절해 가면서 용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연결부도 중요했지만 마지막 연결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연결부에 물이 닿으면 그냥 비드 넓이만큼 터트리면서 끌고 와서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모이는 자리에 크레이터 처리 한방,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